중국을 알면 취업이 보인다. 코드명 CHINA 대륙 진출 프로젝트 차이나 코. 네,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날씨 정보를 항상 확인하고는 했는데 요즘에는 이 한 가지를 더 확인을 해야 합니다. 바로 미세먼지인데 요즘에 미세먼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겨울인데도 이 미세먼지 때문에 창문을 활짝 열고 환기를 할 수 있는 날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다가 이제 봄이 다가오면서 봄날의 불청객이죠. 황사까지 오락가락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마스크를 쓰는 날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공기가 안 좋으면은 저희 부모님들이 그 삼겹살을 구워주시면서 이 그 돼지 기름과 함께 맞아요. 씻어 목구멍에 내려가게. 기름칠을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삼겹살을 매일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분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매일 카랑카랑한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자랑해 주시기 때문에 차이나 코드의 꾀꼬리로 불리고 있는 페이쌤을 모셔보겠습니다. 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꾀꼬리 배정현입니다. 네, 저는 사실 미세먼지에 크게 민감한 편은 아니긴 한데 직업의 특성상 이렇게 목 관리가 우리 다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삼겹살을 먹을 수 없으니까 도라지청을 좀 추천드립니다. 도라지청. 네. 아니 그런데 사실 미세먼지, 황사 이러면 중국이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요. 중국인들은 평소에 좀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일단 딱 눈 뜨자마자 미세먼지 농도 확인하는 건 똑같고요. 그리고 마스크는 이제 뭐 필수고요. 최근에 친구들 보니까 산소통, 산소캔을 갖고 다니더라고요. 산소캔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앞에 대고 이렇게 틈틈이 산소, 좋은 산소, 프레시한 산소를 탁 마시고요. 그리고 뭐 TV 프로그램에서 어떤 게 미세먼지에 좋다. 뭐 예를 들면 어떤 차가 좋다. 그럼 그 차가 불티나게 팔리고 어떤 음식이 좋다. 그럼 불티나게 팔리고 이런 현상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마스크를 쓰는 거 외에는 딱히 다른 방법을 하고 있지 않아서 이분한테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도 자기 관리하면 빠지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손쉬운 봄철 건강관리 비법을 공유를 부탁드리면서 블링블링 한경 씨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블링블링 한치입니다. 뭐 봄날 되면은요, 이 미세먼지 때문에 정말 고민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차를 마시면서 이 미세먼지 이렇게 마셔야 되나요? 느낌 있게 마셔야 되나요? 차를 마시면서 관리를 하는데 우리 페이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차가 좋다면 그 차를 쭉쭉 마시면서 그게 참 판매에 도움이 많이 됐더라고요. 녹차가 좋다 하더라고요. 네.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작부터 건강해지는 느낌인데요. 이것도 다 실천을 해야지 내 건강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실천하시면서 오늘부터 좀 미세먼지 탓만 하지 마시고 건강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라면서 대륙 진출 프로젝트 차이나 코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거대한 대륙의 스케일을 열 손가락으로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퀴즈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이와 인쇄술, 화약, 나침반을 제일 처음으로 만든 나라 어딘지 아시나요? 시작부터 긴장되게 이렇게 또 퀴즈를 내시니까 그런데 뭔가 국사책에서 본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문제를 냈다는 건 아무래도 중국이 답이겠죠? 저는 분명 역사 문제를 냈는데 이게 추리 영역 문제처럼 문제를 추리하시는데 어쨌든 정답입니다. 이게 중국에서 발명한 것들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종이, 인쇄술, 화약, 나침반은 중국의 4대 발명품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밖에도 이거를 중국에서 만들었나라고 그런 질문이 나오게끔 만드는 발명품들이 또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아니, 방금 말씀하신 그 4대 발명품을 비롯해서 전 세계 문명 발달이나 또 변화에 큰 영향력을 끼친 발명품이 참 많다고 하는데요. 발명의 성지라고 불릴 정도라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자, 발명의 성지로 불리는 중국에서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어떤 발명품들을 만들어냈는지 지금부터 차트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륙의 역사적 발명품 탑10, 10위부터 7위까지의 순위 지금 함께 하시죠. 10위는 젓가락입니다. 이 세계적으로 음식을 먹는 방법은 3가지. 직접 손으로 쥐고 먹는 것이 40%, 또 나이프와 포크로 먹는 것이 30%, 나머지 30%는 젓가락으로 먹는다고 합니다. 이 젓가락은 중국 장쑤성에서 가장 먼저 탄생했는데요. 기원전 6,600년 전쯤이며 처음에 기름에 흐르는 뜨거운 음식을 먹기 위해 고안된 동물 뼈로 만든 도구입니다. 이후 은조 시기부터 나무와 대나무로 만들어진 젓가락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지금의 보편화된 젓가락으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역사가 기원전까지 가는 거면
너무 많이 멀리 가죠. 갔네요. 9위는 지폐입니다. 가장 발전된 전자결제 시스템으로 지폐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나라 중국. 네. 자, 그런데 지폐를 처음 만든 곳도 중국이라고 합니다. 중국 당나라 시기에는 중국 역사 중 상업이 가장 발전되었던 때인데요. 해상무역이 크게 확대되어 중국 남부에 무역 도시가 생겨났고 금속 화폐가 대량으로 주조되어 사용됐습니다. 많은 상인들과 손님들이 활발하게 물건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그 당시 구리로 만들어 무게가 꽤 나갔던 동전 때문에 상인들이 많이 불편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랬겠네요. 네, 그런데 바로 그 당시 비전이라는 이름의 지폐가 처음 발명이 됐고 송나라 때 정식으로 발행되기 시작했던 거죠. 덕분에 상업은 더욱 발전할 수 있었고 나라를 부강하게 했다고 하니까 정말 신통방통한 발명품 아니겠습니까? 네. 역시 그때도 돈이 최고였네요. 그러네요. 8위는 휴지입니다. 우와. 옛날 사람들은 화장실 휴지가 발명되기 전에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했는데요. 돌, 돌이요? 헝겊, 가죽, 지푸라기 등 이 나라마다 각각 방법도 달랐다고 많이 합니다. 아플 것 같은. 상상만 해도 막 어디다가? 따갑고 아프고 하죠. 네. 네. 자, 그런데 기록에 남아있는 최초의 화장실 휴지는 종이를 발명한 인물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우와. 중국 후한 시대의 관리 체륜이었는데요. 네. 화장실 전용 휴지는 아니었고 이 글씨를 적었던 종이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이후 14세기 황실에서는 향수에 담궈서 우와. 부드럽게 만든 한지를 사용했고 최초의 화장실 전용 휴지를 발명하게 됩니다. 이 오늘날의 두루마리 휴지는 1940년대에 들어와서야 본격적으로 생산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 휴지 발명 안 됐으면 정말 다들 따가울 뻔했네요. 7위는 우산입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약 4천여 년 전 우산은 중국에서 처음 만들어졌는데요. 네. 이 우산을 최초로 발명한 사람이 바로 주나라 시절 중국 토목 산업의 시조이자 최고의 발명가이자 또 현재는 중국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불리는 와. 노반이라는 인물입니다. 네. 이 노반이 어느 날 부인과 외출을 하고 돌아올 무렵 비가 쏟아졌는데 마침 정자를 발견해서 비를 피했습니다. 자, 거기에서 아이디어가 번쩍 떠오른 거죠. 정자를 들고 나가야겠다. 이렇게 움직이는 정자를 만들면 따로 정자가 필요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한 건데요. 자, 그는 대나무를 잘게 쪼개 만든 바퀴살에 천을 떴대 우산이라는 것을 최초로 발명하게 됩니다. 그때 우산 모양과 지금의 모양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하니까 그때 특허를 냈었어야 했었는데 맞아요. 아쉽네요. 정말 어느 것 하나라도 없었더라면 정말 큰일이었겠다 싶은 정도의 발명품들이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발명품이라고 하기엔 굉장히 일상적인 물건들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 세계 문명을 바꿔놓은 발명품이다 이렇게 이런 얘기도 나왔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10위부터 제가 하나씩 살펴보면 젓가락, 굉장히 저희한테 익숙한 물건인데 중국에서 가장 먼저 발명을 했네요. 네, 발명이 되고 나서 발전이 또 됨에 따라서 이름도 몇 번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 당시엔 젓가락이 아니었었겠죠. 3000년 전 은조 시기에서는 젓가락을 저자만 써가지고 그 쭈라는 발음으로 불렀대요. 왠지 그 수저의 기원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네. 또 일부에서는 끼울 협자를 써가지고 찌아라고 불렀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종이를 또 최초로 만든 나라답게 지폐와 휴지 역시도 중국이 최초로 만들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종이와 지폐, 휴지 이 모두를 최초로 개발해낸 인물이 한 명입니다. 아까도 나왔지만 체륜이라는 그 인물이 개발을 했는데 중국 후한 시대의 관리였다고 합니다. 중국인들한테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그런 인물일 것 같아요. 네, 그럼요. 중국에서 여전히 체륜, 차이루는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가로 칭송을 받고 있고요. 중국 후난성에 가면 레이양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제 여기는 체륜 기념관도 있고 또 체륜 광장이 있어요. 발명 광장. 그래서 여전히 그를 되게 기념하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휴지에 관해서 굉장히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요. 네. 예전에 중국과 이 교역을 한 아랍 상인의 기록에 의하면 중국인들은 화장실에서
물이 아닌 종이를 사용해서 너무 더럽다라는 기록이 있었다고 더럽다고요? 합니다. 네. 그때 먼저 비데를 썼던 거죠. 비데까지는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그렇죠. 물로 네. 처리를 하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또 한 가지 화장실 전용 휴지가 개발된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가 있는데요. 네. 그 처음에 글씨를 썼던 이면지를 휴지로 활용을 하자 종이의 개발자인 채륜이 아니 감히 철학이나 학문이 적혀있는 종이를 화장실에서 사용하더니 하고 휴지를 개발했다고 하네요. 네, 역시나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 젓가락이나 지폐, 휴지, 우산 이런 것들은 지금에서도 없으면은 정말 불편할 만한 그런 맞아요. 발명품들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위권에는 어떤 발명품들이 등장할지 순위를 바로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륙의 역사적 발명품 탑 10, 6위에서 3위까지의 순위입니다. 6위는 칫솔입니다. 네, 이를 닦기 위한 용도로서 칫솔이 등장한 건 기원전 3000년경 이집트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칫솔의 형태를 처음 등장시킨 건 15세기의 중국이라고 합니다. 네, 바로 야생 멧돼지의 거칠고 짧은 목덜미 털을 뼈로 만든 손잡이에 끼워 넣은 이것도 좀 아프죠? 네, 그나마 현대적인 칫솔의 형태와 아주 유사한 칫솔이 탄생하게 된 것인데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 칫솔이 굉장히 비싼 물건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왕가나 귀족들만 사용할 수 있는 귀한 물건이었다고 합니다. 5위는 명함입니다. 명함이요? 네, 명함 역시 중국에서 처음 발명되었다고 합니다. 14세기부터 명함을 사용한 프랑스, 또 16세기부터 명함을 사용한 독일보다도 먼저였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사용 용도가 조금은 달랐다고 합니다. 중국인들이 아는 사람의 집에 방문을 했을 때 그 집주인분이 집을 비웠을 때 자기 이름을 적어놓고 왔다고 해요. 좀 방명록처럼 쓰인 것 같아요. 네, 커다란 대나무나 나무 판자 혹은 고가의 비단이 사용되었다고 하는데요. 중국인들은 아마 이때부터도 조금 명함으로 허세를 부리려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4위는 매니큐어입니다. 매니큐어? 네, 소시적 손톱에 봉숭아물 좀 들여보신 분이 계신가요? 네. 봉숭아물이 매니큐어의 시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역시 중국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기원전 3000년 전 고대 중국에서는 왕족이나 귀족들이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데 매니큐어를 이용했다고 하는데요. 벌꿀과 계란 흰자, 또 고무나무 수액 등을 이용해서 손톱을 칠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걸로 무슨 색이 나올까 싶겠지만 맞아요. 금색, 은색, 검정색, 빨간색 등 화려한 색으로 칠할 수 있었다고 하니까 엄청난 기술 아니겠습니까? 이쯤 되면 10회권 한번 끊어가지고 받아보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네. 3위는 놀라지 마세요. 케첩입니다. 와, 케첩이요? 네, 미국이나 이탈리아도 아니고 중국에서 처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미국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케첩의 시작은 너무 중국 영어만 저게 그렇네요. 중국 푸지엔성 한 뱃사공이 멸치를 발효해 만든 액젓을 소스로 사용했는데 이때 케찹이라고 불리던 생선 소스였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는 않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아직도 티첩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이 소스는 맛과 향이 좋아서 동남아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전파가 되었고요. 18세기 영국으로 건너간 케첩은 버섯, 호두, 굴, 멸치 등 새로운 재료를 첨가해서 또 새로운 형태로 제조가 되어서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토마토, 설탕 등이 첨가되면서 지금의 케첩이 되었다고 하네요. 생선 소스와 토마토 케첩이 같은 핏줄일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정말 의외네요. 네. 매니큐어 케첩의 와. 발명 네. 정말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에요. 물론 뭐 지금의 형태와는 완전 다르게 시작됐지만 그 시조가 됐다는 게 굉장히 또 놀랍고 신기하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어렸을 때 다 한번 해봤을 만한 그 봉숭아물, 네. 그게 아마 최초의 매니큐어의 시초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때는 그 미용적인 요소보다는 그 붉은색으로 귀신이나 그런 악귀를 물리친다는 그런 네네네. 의미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중국에서는 이게 신분을 드러내기 위한 용도로 사용을 했네요. 네, 여러분 보통 매니큐어 할 때 어떤 색깔 좋아하세요? 신영 씨는? 저는 반짝반짝 이런 색깔 좋아해요. 블링블링한 색깔. 블링블링. 블링블링. 네. 네, 역시 통하고. 우리 페이스는요?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정말요? 네, 네일 아트를 한 번도 안 받아봤어요.
네, 이걸 어떻게 패스하는 걸로. 이거 지금 이런 말을 제가 애매하게 하게 되는데 중국에서는 신분이 높을수록 이 진한 색을 하고요. 이 신분이 좀 낮으면 색이 뭐 옅거나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제가 괜히 죄송스러운 서식을 전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다음 순위가 더 놀라운 것 같습니다. 케첩. 이게 중국에서 맞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처음으로 저 발명이 된 미국인 게? 줄 알았어요. 네,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요. 평소에 우리가 보통 케첩조라고 하면 이제는 우리가 케첩 자체에 토마토라는 개념을 딱 이미 넣어 생각을 맞아요. 하는데 네. 근데 케첩의 그 포장지를 잘 보면 언제나 토마토라고 딱 써 있잖아요. 맞아요. 물론 영어로 써 있긴 하지만 딱 써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케첩이라는 말 자체는 중국에 시작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토마토라는 게 딱 적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처음에는 중국에서 생선 소스였던 케첩이 유럽을 거쳐서 미국에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 토마토 케첩이 되기까지 또 많은 과정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과정을 겪었나요? 네, 이걸 맨 처음 1600년대에 가져간 사람들은 선원들이었다고 해요. 네덜란드, 영국의 선원들이 이걸 가지고 갔는데 이들이 중국에서 먹어본 이 케찹이라는 소스를 유럽에 소개를 했대요. 근데 이제 그들의 입맛에 맞게 영국의 부유층들이 호두랑 버섯을 넣어서 먹게 돼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유럽에서는 양송이 케첩으로 또 발전을 했었다고 하네요. 와. 네, 그리고 뭐 미국으로 건너가 1876년이 돼서야 식품회사 우리가 알고 있는 하인즈에서 이 토마토와 설탕을 첨가해서 하인즈 케첩이 발명이 된 거죠. 아니 감자튀김의 영혼의 단자 케첩이 미국이 아니라 중국에서 발명됐다는 게 정말 신기하기만 한데요. 네.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중국에서는 이 케첩을 코에찹 아니면 케치압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토마토 케첩 반지의 제왕입니다. 네, 반지의 제왕, 판치에지앙이라고 하는데요. 판치의 토마토, 지앙이 소스, 장이란 뜻이라서 토마토 케첩을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한번 해봤어요, 미션으로. 네. 가서 이제 패스트푸드점에서 재밌다. 반지의 제왕. 근데 하오 하더니 꺼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반지의 제왕, 약간 성정을 지켜가지고 반지의 지앙 같이 해볼게요. 반지의 제왕. 반지의 제왕. 네, 한번 꼭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밌다. 한번 해볼 만한 반지의 제왕. 반지의 제왕. 반지의 제왕. 골룸이 생각나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상상을 정말 초월하는 중국의 발명품들을 만나보고 있는데 오늘따라 정말 1위와 2위엔 어떤 발명품들이 등장을 할지 궁금해요. 기대가 됩니다. 네. 바로 순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륙의 역사적 발명품 탑10 대망의 1위와 2위 지금 함께 보시죠. 자, 1위 후보입니다. 아무리 날이 흐려도 멋을 위해서라면 포기할 수 없는 그것 바로 선글라스. 자, 그리고 중국의 발명품을 넘어 전 세계의 역사를 뒤바꾼 발명품. 중국의 4대 발명품 나침반, 화약, 종이, 인쇄술입니다. 과연 이 중 1위는? 고대 4대 발명품이 아닐까요? 저도요. 특이하긴 하네요. 맞아요. 다들 전 발명품일 선글라스. 것 같아요. 뭐 역사를 바꿨다고 하니까 단연 1위는 중국의 4대 발명품 되시겠습니다. 자, 전 세계의 문명을 바꾼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종이의 발명은 큰 공헌을 했죠. 그렇죠. 이 궁정 기물을 제조, 관리하던 체륜이 필사에 적합한 종이를 개발에 성공했고 일본과 아랍을 거쳐 유럽으로 전파되며 전 세계의 기록 문화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에 힘을 실어준 것이 바로 인쇄술. 종이의 발달과 함께 개발이 되었고 송나라 시대엔 조판 인쇄술의 불편함을 개선하는 과정을 통해 실용적인 활자 인쇄술이 발명되었죠. 전 세계 문명 발달에 큰 영향을 끼친 중국의 4대 발명품. 역시 발명의 나라 같네요. 네. 2위는 선글라스입니다. 당연히 미국일 놀라워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저도요. 그쵸. 유럽 아니면 미국일 거라고. 그러니까요. 아니 모델도 지금 너무 우리가 아는 미국인 그것 아닌가? 같은데. 네. 자, 이렇게 강렬한 햇빛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여름철 선글라스들 많이 애용하잖아요. 그렇죠. 선글라스 또한 중국이 시초라고 합니다. 근데 용도는 조금 달랐다고 하네요. 11세기 송나라 판관들이 죄인을 신문할 때 청중들에게 마음을 읽히지 않기 위해 얼굴 표정과 눈을 가리기 위해서 연수정의 연기를 쬐 검게 만든 안경을 쓴 것이 그 유래라고 합니다. 이 자외선 차단 기능이 들어있는 선글라스는 1930년대 말 미국 육군 항공단 소속인 존 맥글레디 중위에 의해 개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오랜 시간 태양광선과 구름에 반사된 반사광에 노출이 되면서 심한 두통과 구토 등의 증상으로 고통받는 육군 조종사들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죠. 어쨌든 이 선글라스의 시초는 중국. 자, 그렇다면 과연 판관포 청정도 썼을까요? 중국 고대 4대 발명품이 결국에는 1위로 꼽혔는데요. 이 발명품들은 12, 13세기 실크로드를 통해서 중동을 거쳐 유럽으로 전파됐고 결국에는 세계를 바꾼 그런 발명품이 됐다고 하네요. 네, 저희가 하나씩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이 같은 경우에는 인류의 역사를 기록을 할 수 있게 됐고요. 나침반 같은 경우에는 인류의 항해 활동에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었고 또 화약은 군사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다 줬고요. 인쇄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종이와 함께 인류의 기록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단순한 발명품이 아니라 정말로 인류의 문명을 바꾼 발명품들인 것 같습니다. 네, 문명과 운명을 바꾼 4대 발명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중국은 정말 끊임없는 전쟁을 겪어왔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 기록과 전달을 할 수 있는 종이와 인쇄, 또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어 쓸 화약과 나침반, 어쩌면 이 고대의 4대 발명품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의 영토와 지금의 현재의 중국을 가질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2위. 굉장히 다들 놀라겠던 발명품이었습니다. 네. 선글라스가 차지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판관들이 죄인을 신문할 때 이 불안한 눈빛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가리기 위해서 썼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굉장히 신기한 것 같습니다. 네, 이 권위와 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재판관들이 검은 안경으로 상대를 좀 제압하고 또 재판 과정 내내 심경의 변화를 좀 감추기 위해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사람의 왜 눈은 절대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유용한 물건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대륙의 역사적 발명품들을 차트로 한번 완성해 봤는데 용도와 생김새가 지금과는 많이 달랐던 것도 있었지만 중국에서 와 이걸 처음으로 만들었나 싶은 정말 신기한 발명품들이 많았습니다. 네, 1위로 꼽힌 중국 고대 4대 발명품이 있듯이 최근에는 중국의 신 4대 발명품으로 온라인 쇼핑, 고속철, 온라인 결제, 그리고 공유 서비스가 꼽힌다고 하는데요. 중국과 세계를 변화시킬 또 하나의 발명품으로 인정받을지 이 발명의 나라라는 수식어를 중국이 지켜낼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차트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차트로 보는 중국이었습니다. 짠날 아침 옥룡설산에 갑니다. 옥룡설산에 가려고 이렇게 밖에 나왔어요. 날씨는 역시나 먼지는 없고. 조심해. 너 녹음됐다. 나 이거 안 했지 방금? 오씨 하면서 이거 안 했지 지금. 오케이 알겠어. 노래가 너무 귀여워요. 방한복을 빌리러 왔습니다. 여기서 방한복을 받고 산소통도 받네요. 산소통도. 이건가? 뭐라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와, 뭐라 하나도 모르겠어. 이거는 방한복이라고 합니다. 이 옷 때문에 빨간 부자라고 작아 보이는데? 작아 보인다. 옥룡설산이 해발이 4,500m 정도, 500m 정도가 되다 보니까 이게 공기통을 사야 됩니다. 낮췄더니 표를 차 안에서 구매하네. 표를 구매한 것 같아요. 학생 문제가 있어서 학생증을 받지 못했네요. 표인가 이게? 这是票吗？哇，票好像明信片。是也可以寄。 우표 그 엽서가 생겼다. 그치? 100위안이네. 가격이 100위안을 쓰겠네요.
와, 야 너무 깔끔하게 나온다. 그래서 와. 이 높은 곳에도 데이터 잘 떴다. 그래? 와. 옥룡설산이에요. 너무 멋있다. 와. 잠시 여기 사진 포토타임을 주시려고 내려주신 것 같아요. 초가지고 막 눈물이 나요. 그리고 이 알지 못하는 빨간 옷을 입고 있습니다. 아이고 추워. 친구랑 같이 옥룡설산에 중국에 왔습니다. 3, 1, 2, 3. 사진 찍어주는 대현이. 저 버스를 타고 가는 것 같습니다. 버스를 타고 저쪽에 보이는 산에 올라가네요. 공기통. 산소통을 줄 정도의 산을 올라가 본 적이 없어서 좀 고민이긴 해. 아니 고민이란다. 걱정이긴 합니다. 어느 정도길래 도대체. 와 너무 멋있다. 우와, 웨딩 촬영한다. 어디? 여기. 와 웨딩 촬영이다. 와, 와 멋있어. 우와. 물 차네. 세수를 합니다. 피부에 양보해요. 这洗3次，第一次捧起来洗手，对 ，OK， 然后沾一下水，然后洗脸，3次，好3下，然后再捧起来洗3次眼睛，1、2、3，捧3次就行了。好，不能甩啊，不能甩水。 얼굴에 3초간 눈에 대고 있으면 눈을 맑게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애교 부리는 건가요? 알라. 啊，我们吃那个。 뭔가를 비는 것 같습니다. 살아생전 처음 보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아 귀엽다. 쇼페이마. 쇼페이다. 여기가 파이가. 돈 낼게. 어? 쇼페이라는 것 같은데. 찍고 싶어? 물어봐줘. 뭘 찍나 싶기도 하고.